네, 안녕하세요. 네,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텀 엔지니어 김일호라고 합니다. 네, 앞에 세션에서는 버텍스 AI에 대한 기능 전체적인 소개를 이제 시켜드렸는데요. 앞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버텍스 AI가 전체적인 토탈 패키지라고 했는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툴 중에 좀 중요한 기능들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최대한 그 툴의 기능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스텀 머신러닝 쪽을 보시게 되면 뭐 워크벤치, 오토ML, 뭐 NAS 프리딕션, 뭐 ML 메타데이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ML 옵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서비스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처 스토어라는 그런 그 컴포넌트 툴이 이제 들어있게 되는데요. 피처 스토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이제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있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 그다음에 본인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인데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제 배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 값, 어떤 데이터, 내가 어떠한 데이터셋을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새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내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트레이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필요한 그 데이터셋에 대한 뭐 공유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정확히 프로세스를 정해져 있지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팀한테 또는 이제 운영팀한테 데이터를 요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런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의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팀이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해 나가면서 팀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 스토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뭐 데이터 서빙, 뭐 온라인 서빙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증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된 모델에게도 사실 관련되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보내서 값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서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니즈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게 되면 실제로 또 아까처럼 매뉴얼한 작업을 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실적으로 데이터도 변하는 데이터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든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여행사라든가 실제로는 데이터 서빙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머신러닝을 적용하더라도 그런 데이터 소싱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현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뉴얼 작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임팩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생길 수가 있죠. 뭐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더니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더라라고 했을 때 알고 봤더니 이제 데이터 자체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 브리치가 생기는 것들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피처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 그 다음에 피처를 선택하는 과정, 그걸 관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배포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스토어의 이제 기능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챌린지들을 해결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런 기능들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걸 관리할 수 있고 빠르게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어떤 배치성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때 이런 경우에도 역시 피처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로딩해서 쓸 수 있거나 바로 리트리빙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형이 될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것들을 추적하고 디버깅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콘솔 화면에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버텍스 AI나 이제 피처즈라고 이제 메뉴가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지정했던 데이터셋에 대해서 엔티티 타입이라든가 피처를 지정해서 그래서 이제 관리하고 구성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그저
지정을 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원하는 피처 셋을 가지고서는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실제로 모델을 학습하는 데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 이제 개발할 때, 테스트할 때 이런 것들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실제 데이터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그쪽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스팅하거나 할 때도 피처 스토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MLOps 입장에서는 내가 핸들링해야 되는 데이터 셋들을 직접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피처 스토어에서 지정하고 저장해 준 다음에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 내 스텝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소스가 만약에 뭐 빅쿼리나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다라고 하면 뭐 배치성으로 데이터를 벌크로 가져와서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스트리밍 데이터를 가져와서도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피처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그걸 가져와서 이제 모델 트레이닝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온라인 프리딕션 할 때 테스트하거나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셋을 저장해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장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은 피처 스토어 안에서 당연히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치성 잡이나 스트리밍 특성을 가진 잡에도 내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이런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피처 스토어에 저장해놨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느린 구성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대한 통계값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제 변형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어떤 뭐 드리프트라든가 스큐, 변형되고 바뀌는 부분들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캐치해서 뭐 세로 데이터로 피처 스토어에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분석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부분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여기서는 사실 데이터 유출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뭐 유출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보통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 데이터 리키지를 많이 아실 텐데요. 데이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A라는 시점에 만들어진 모델하고 B라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모델하고 당연히 이제 다른 성능과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의 데이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피처 스토어에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시간대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져오는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리키지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리키지에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또 어떠한 그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처 스토어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모니터링입니다.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원하는 모델을 찾고 그걸 디플로이 한 다음에 이제 그걸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뭐 힘들게 디플로이 했기 때문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 모델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그런 성능을 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변하고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에큐러시가 90이었던 모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바뀌니까 모델은 바뀌지 않았지만 에큐러시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배포된 모델에 따라서 모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내가 배포한 모델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내가 모니터링하는 모델에 어떤 문제가 있다,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트리거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리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셋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검증을 한 다음에 배포하는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그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모델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실제 그 배포된 모델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불일치에 대한 것들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프레딕션 값과 기존의 어떤 다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값이 바뀌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작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모델 내에 어떤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역시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차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성능에 대한 편차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부가적인 데이터로서 또 모델 모니터링 값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모델에 대한 어떤 성능 모니터링을 제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얼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차가 크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담당자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MLOps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모델에 대한 성능이 바뀌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가 크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 검색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머신러닝 모델 하시는 분들은 뭐 데이터 드리프트다, 그 다음에 스큐다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변형되는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버텍스 A에서 제공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값에 대한 어떤 피처 임포터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값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에 대한 기능도,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값에 대한 것들을 캐치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때 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익스페리멘털 트래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사실 익스페리멘털 하면 이제 뭐 머신러닝 모델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한 번에 이제 뭐 모델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들 계속적으로 이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내가 원하는 모델이 한 번에 나온 일은 없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십 번, 또 뭐 수백 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원하는 모델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큐러시도 계속 높여가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제가 봤던 문구 중에 하나, 뭐 good ML ops is good science라고 되는데 실적으로 이제 그런 단계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ML ops가 점점 중요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챌린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한두 개 모델을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을 이제 계속 뭐 패러럴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뭐 이제 기록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게 되고요. 또 이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분들하고 또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 작업에 대한 필요한 기능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모델링을 할 때 만약에 뭐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오디트해야 되는 그런 기업 내에 그런 니즈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덕션을 이제 전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성능에 대한 여러 연관성, 개연성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야 되면 내가 익스페리먼트 했던, 실험했던, 트레이닝했던 데이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뭐 이런 걸 트래킹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버텍스 내에서 내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기록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시각화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당연히 아까 공동작업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음으로써 다른 여러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계신다고 하면 각지 그런 것들을 서로 실험한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텐서보드라는 게 있죠. 당연히 뭐 오픈소스 툴이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 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다양한 뭐 모델의 정확도, 그다음에 그런 걸 시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웨이트나 스큐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값들을 막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미지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실적으로 해서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확도가 높은 이제 모델을 만드시게 되는데요. 버텍스 AI 나에서도 이제 텐서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 다른 점은 기존의 텐서보드 뭐 인스톨해서 셋업해서 쓰신다고 하면 직접 매뉴얼하게 작업을 하시겠지만 버텍스 AI 내에서는 내가 이 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워크벤치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꼭 노트북 환경을 자동으로 쉽게 만들어 드리는 것처럼 텐서보드 환경을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서로 쉽게 공유할 수 있고요. 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 검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글 클라우드 내 다른 서비스와 또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뭐 넣고 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동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뭐 다 매뉴얼하게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냥 클릭해서 내가 텐서보드를 바로 버텍스 AI 내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ML 메타데이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다양한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L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텐스플로우 관련된 이제 그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기능일 텐데요.
이게 버텍스 AI 내 기능으로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모델링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부가적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뭐 IT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단계에서 이제 로깅 데이터, 로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죠. 기록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 메타데이터를 쉽게 생각하시면 각각의 파이프라인 내에서 실행되는 환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부가 정보들을 내가 로깅 데이터로 이제 인식을 하고 저장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챌린지, 우리는 뭐 필요한 것들을 지금 뭐 그냥 별도로 뭐 스프레드시트에서 저장을 해서 유지보수한다. 모델 하나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머신러닝이 전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직접 저렇게 관리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부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링을 그냥 한 번 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머신러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돼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제 모델링, 뭐 익스페리먼탈한 모델링한 뭐 히스토리컬한 정보, 보통 리니지라는 단어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뭐 계보라고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장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챌린지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오른쪽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궁극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성능이 문제가 있을 때 디버깅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몇 달 전에 만들었던 모델에 대한 정보, 거기에 대한 아까 뭐 익스페리멘털 트래킹도 있겠지만 뭐 이런 ML 메타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추출부터 배포까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 사이사이마다의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로그 데이터를 모으듯이 모아서 MR 메타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선 이해하시면 이 서비스를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죠. 앞에서 이제 몇 가지 챌린지를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럼 기존의 어떤 메타데이터 저장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델링하면서 나온 모든 정보들, 그 스텝 내의 정보들,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로깅 기록들을 저장해서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콘솔 화면에서도 오른쪽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툴과의 인티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지정해서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에 대한 출처도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뭐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떠한 버전으로 무엇을 작업을 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계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ML 메타데이터의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한 단계 이제 보게 되면요. 파이프라인의 뭐 자동, 리니지, 이제 트래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나의 이제 머신러닝 트레이닝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모델링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럼 데이터 소스, 트레이닝, 그다음에 검증, 배포하는 단계들을 다 스텝별로 이제 구분을 하실 텐데요. 그럼 거기서마다 그 하나의 그 스텝마다 나오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가져와서 보시는 것처럼 기록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버텍스 파이프라인 안에서 우리가 그런 파이프라인 스텝을 태우게 되면은 거기 사이사이마다 이제 저 메타데이터로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이제 뭐 구글링에서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직접 구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ML 메타데이터를 직접 구현하신 분들은 사실 뭐 메모리 DB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MySQL 같은 그 DB를 별도로 구성하시고 그쪽으로 데이터를 쌓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리형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골라서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 파이프라인 스텝마다 만들어 놓은 그 파이썬 코드 내에서 저러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특정 밸류든 뭐 어떤 버전에 대한 거든 뭐 태깅에 필요한 데이터든 다양한 것들을 유연하게 선택을 해서 가져와서 저장을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이제 모델 거버넌스, 이 모델이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몇 번째 버전인지, 무엇을 위한 건지, 데이터 소스 뭐였는지 이런 것들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이런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어떤 그런 기존 히스토리, 계보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트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SDK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커스텀 메타데이터를 지원할 수가 있겠죠. 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정보들 그런 것도 이제 코드 내에서 내가 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정을 해가지고 ML 메타데이터 쪽으로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커스텀 데이터로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저장해서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 아티팩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 문서를 ML 메타데이터 문서를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그런 애트리뷰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모델 버전별로 또는 다른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다면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에도 당연히 활용될 수 있는 게 ML 메타데이터의 또 하나의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처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매칭 엔진이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사실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 거의 다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그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검색 기능이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A라는 쇼핑몰이 있다. 그럼 그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제품들이 존재를 하죠. 사실은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수백만 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로그인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제가 구매했던 어떤 제품과 관련 있는 제품들이 밑에 이제 추천하는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이전에 어떤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DB를 이용해서 어떤 추천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대부분이 이제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제품이 많은 경우에 과연 이 A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 때 내가 추천할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꺼내 가지고 가장 구매하기 쉬운, 가장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묶어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비슷한 제품들을 찾아서 구매할 것 같은 비슷한 제품들을 찾아서 그런 제품을 빠르게 꺼내와야 되는 니즈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럴딥 리트리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져올 그런 아이템들의 그룹, 보통 인베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룹에 매핑을 해서 빠르게 꺼내올수록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세멘틱 인베딩 학습이라고 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비슷한 것들에 대한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꺼내와야 되는 유사성을 찾아서 꺼내와야 되는 니즈가 생기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있을 수가 있죠. 블록버스터 무비냐, 흥행우주냐, 아니면 이제 아트하우스면 이제 아까 좀 예술적인 영화냐, 그다음에 이게 어른용 영화냐, 또 이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슈렉하고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같은 성향의 영화죠. 블록버스터이면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영화가 됩니다. 이제 같은 공간 내에, 같은 거리 내에 존재하는 그런 인베딩 되어 있는 같은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은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런 것들을 한 번에 빨리 찾아서 꺼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유사한 아이템을 찾는 것, 그 다음에 가장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데 그런 최근접해 있는 그런 값들을 꺼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보신 이미지일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카테고리, 필요한 그런 신발들끼리 비슷한 신발들끼리 묶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색해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제안해 줄 수 있는 게 저런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그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보통 ANN 이렇게 약자로 되어 있긴 한데 approximate nearest neighbor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구현해 놓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사실 뭐 언어적인 거든 뭐 그게 이미지든 비디오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아이템 그룹이 있을 때 그걸 빠르게 우리가 서치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광고가 됐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됐든 그다음에 어떤 시멘틱 서치라고 하는 그런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그런 다이어그램처럼 우리 서비스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아이템이 아니라 뭐 수백만 개 아이템을 핸들링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관련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는 이제 몇십만 개가 되는 이제 음악이 있겠죠. 음악 그 몇십만 개가 되는 그런 음악 컨텐츠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빠르게 서치해서 그룹해가지고 빠르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 빠르게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다면 굉장히 그 기능의 핵심적인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밑에 단계를 통해 가지고 미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꺼내올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뭐 벡터, 뭐 유사성 검색, 뭐 시뮬레이티 서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니어스 네이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AN 약자로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이런 신경망 심층 검색이라는 아키텍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많은 서비스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매칭 엔진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좀 기능으로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뭐 흔히 뭐 이제 벡터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수록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컴퓨팅 환경 가지고 구현을 했던 것들이 그 이후에는 점점점 이제 그 계산의 복잡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으로 구현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에 빠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사용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 적절한 아키텍처가 필요한데요. 그런 걸 버텍스 AI 내에서는 매칭 엔진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추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이템들, 원하는 어떤 아이템 그룹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색을 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면 그걸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매칭 엔진은 구글 내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오픈되어 있는 검증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되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기존의 다른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성능 측면에서나 정확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고 빠르게 데이터를 꺼내와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통 뭐 스케일러블 뭐 nearest neighbor라고 되는 뭐 SCANN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뭐 논문이라던가 그 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블로그에 검색되어 있는 내용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비즈니스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이런 어려운 기능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어떤 성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빨리 꺼내올 수 있다는 것은 해당하는 인베딩된 것들에 대한 인덱스가 있겠죠. 그런 인덱스를 리빌딩 할 필요 없이 추가되는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만드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뭐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지정해서 거기에 매칭되는 것들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게끔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plainable AI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뭐 피처 스토어다, 그 다음에 모델 모니터링이다, 그 다음에 experimental tracking이다, 그 다음에 ML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좀 전에 매칭 엔진까지 다양한 그런 툴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뭐 보통 이제 이 AI라고 쓰기도 하는데 Explainable A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을 하는 분들끼리는 굉장히 쉽게 이제 뭔가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머신러닝을 해서 비즈니스 한다라고 하면 그 비즈니스 안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Explainable AI는 AI, 그러니까 ML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에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니, 뭐 데이터 로스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
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정보, 그다음에 실적으로 그 정보들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역시 쉽게 모델링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이게 해당하는 그 툴이 제공해드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정리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모델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 데이터 이런 걸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어떤 여기서 뭐 신뢰 구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적용하는 부분에 신뢰도 있겠지만 그걸 설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레귤레이션이나 어디시나 이런 감리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데이터들 같은 것도 좀 더 쉽게 얻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Explainable AI가 제공해 드리는 기능이다라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모델이 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좀 그 뒤에 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해도 되는지 아닌지, 궁극적으로 내가 뭐 수치적인 데이터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속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에 대한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 사용해도 전혀 우리가 어떤 법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도 필요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값, 특정한 피처의 어떤 기여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피처 어트리뷰션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수치적인 값들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얻어내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버텍스 AI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뉴얼하게 다 내가 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인스톨하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Explainable AI 내에서 기능 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콘솔 내에서 내가 몇 가지를 체크인 함으로써 이런 걸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SDK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내 CLI, G클라우드 같은 툴을 이용해서도 쉽게 이네이블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지어보면요. 보통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뭐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뭐 리그레션을 이전을 사용한다던가, 그 다음에 텍스트의 어떤 분류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늑대다, 여우다, 고양이다, 이미지에 대한 어떤 디텍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Explainable AI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약간의 이런 부가적인 데이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고 하면 해당하는 어떤 픽셀, 어떤 영역이 우리가 이 모델링이 프리딕션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럭처드 데이터 같은 경우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들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피처 중에 어떠한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가장 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의 예제는 take, taste, 뭐 deliciou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뭐 감정 점수 이제 센티멘탈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긍정적인지 긍정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0.9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쉬운 예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케이크나 테이스트보다는 delicious라는 맛있다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이 문장이 긍정적이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수치적으로 얻어내서 설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Explainable AI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좀 정리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몇 가지 예제도 여기 나와 있는 뭐 샘플드, 뭐 셔플이라고 할까요? 인티그레이트 그레디언트, 그다음에 엑스트라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가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 약자인데요.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을 현재 Explainer AI, 버텍스 AI 내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이런 중요한 이론들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런 데이터를 활용하신다. 지금 매뉴얼하게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버텍스 AI 내에서는 쉽게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저런 스트럭처드 데이터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텍스트 분류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해드리는 기능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 SK를 통해 가지고 쉽게 다른 서비스에서 불러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중에서 뭐 비주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한다라고 이런 걸 많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횟수로 트레이닝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해서 좀 적은 수의 트레이닝 횟수로 빠르게 애큐러시가 높은,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제공해드린 기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내 다른 서비스와 연동하는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적으로 이제 많은 코드를 활용하지도 않고 모델링을 통하고 MLOps를 구현하실 수 있는 게 버텍스 AI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사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구글 내에서도 AI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버텍스 AI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00개가 넘는 그런 모델링도 하루에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스케일러블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뭐 다른 이제 외부에서 리서치나 업체에서 봤을 때도 구글 내에 이제 AI 관련되는 부분, 여기서는 뭐 노트북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가장 리딩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 사용자들,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통합적인 그런 플랫폼,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게 버텍스 AI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만드시길 원하는 모든 모델들을 이 안에서 해당하는 그 자동화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적용하실 수 있는 MLOps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기다리는 이제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버텍스에서 피처를 공유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문제의 답이 있다고 할까요?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피처 스토어, 첫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기능이죠. 피처를 공유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 피처 스토어 기능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머신러닝 모델 트레이닝한 히스토리안 리니지를 참조하고 싶다면 버텍스에 어떤 기능이 도움이 줄까요? 인데요. 네, 앞에서는 1번이 답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네,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계속 익스페리멘트 했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주는 기능이 됩니다. 익스페리멘트 트래킹 기능입니다. 네, 많은 얘기들을 오늘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